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장효림 매니저입니다. 재물교육 2탄이라고 할까요? 제목을 재물교육 2탄이라고 하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물의 상품이 화재 플러스 보장보험하고 화재 든든 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알고 계시고 최근 아니죠. 2019년도 10월 달에 생긴 드림빅 비즈니스 보장보험까지 오늘은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맨 처음에 화재 플러스 보장보험과 화재 든든 보장보험은 두 가지가 특약도 같고 다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게 화재 플러스 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수정률이라 그러죠. 팀장님들한테 수수료가 조금 더 많이 나가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재 든든 보장보험은 적립금을 좀 많이 넣어서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조금 환급률이 좋게 나오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고객한테 좋은 거냐 아니면 취급자 팀장님한테 좋은 거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림빅 비즈니스 보장보험은 최근에 요 두 담보보다 조금 확장적이다라고 보면 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건물 구조는 이제 딱 어느 정도 보면 이게 1급 건물이고 2급 건물이고 3급 건물이고 4급 건물은 아마 이제 눈으로 육안으로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급 건물은 말 그대로 철근 콘크리트, 외벽도 철근이요, 안에 있는 그 기둥도 다 철근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1급, 내화구조라고 얘기하죠. 밖에서 불이 나도 안으로 잘 침투 안 되고, 안에서 불이 나도 바깥으로 잘 번지지 않는 구조, 불이 다 타더라도 뼈대는 남아있는, 건물 자체는 남아있는 구조를 내화구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는 불연 제조라고 해서 틀은 남아있거나 아니면 구겨져 있거나 어느 정도 남아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급은 아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넬로 되어 있는 철근이 아니라 이렇게 철근이 아니라 이런 제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상급이라고 하고 4급은 천막, 목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건축물 관리 대장을 띄시는 분들도 있고 안 띄시는 분들도 있지만 건축물 관리 대장을 띄면 어느 정도 구조 형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급 구조구나 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음식점인데요. 사실은 오늘은 뭘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화재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컨설팅을 하던 고객을 만나러 가던 사업주를 만나러 갈 때 재물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가입을 시켜야 할 때 꼭 반드시 상담할 때 필요한 것들을 넣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고객님의 계피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주민번호라든지 성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택 주소라든지 그분이 하고 있는 직업 사업장을 따로 갖고 계시거나 현재 직업을 또 따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먼저 알아두시고 화재보험 설계할 때 뭘 해야 되고 또 그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어떤 거를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될지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보면 영위 업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업종이 어떤 사업장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형 판매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마트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업종을 써서 상담하면서 그 업종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건물에 업종이 들어가져 있는 그 건물의 층별 업종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져 있는 건물 안에 소형 판매 시설이라든지 혹은 음식점이라든지 혹은 카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져 있으면 사실은 위험 업종을 적용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적용하는 업종과
내가 가입하는 업종과 적용하는 요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층별 업종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건물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막 20개, 30개 다 들어가져 있는 업종을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내 데스크나 이런 데 가보면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요율을 팀장님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예를 들면 뭐 판매시설이 있거나 학원이 있거나 아니면 세탁소가 있거나 이런 정도는 쓰셔서 오셔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 층별 방화구역 있잖아요. 우리가 계단에 올라가면 큰 철문 닫혀 있는 거를 방화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은 층의 제일 높은 업종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층별 업종 써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입을 원하는 건물의 소재지. 자, 소재지라는 것은 내가 가입할 주소인데 거기에 그냥 주소만 딱 쓴 게 아니라 몇 층에 몇 호, 몇 평까지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보상받는데 혹은 가입을 설계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사업자 등록 번호 및 상호. 우리가 개인 사업자들도 다 사업자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그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필히 알아서 어떤 업태인지 어떤 업종인지를 또 한 번 다시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설계할 때 상호도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몇 호에 무슨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를 해 오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장님하고 상담을 할 때, 자, 이 건물, 내가 사업하는 게 음식점이다 라고 할 때, 자, 음식점에서 주된 거는 건물은 가입 금액을 저희가 평수를 알아서 건축물을 떼어서 어떤 요율을 적용받고에 대해서 평수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뭐, 건축 거기에 들어가셔서 1급은 얼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보통 1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평당 계산을 할 때 470에서 500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해요. 그럼 20평이면 500만 원 잡으면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6천만 원 잡아주고요. 또 한 가지는 직기비품. 직기비품이 뭘까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볼펜을 집에서 사용하면 뭐예요? 집에 있다. 이 볼펜이. 그러면 가재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장에 있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돼요? 직기비품이에요. 직기비품. 자, 그래서 우리가 직기비품, 흔히 음식점의 직기비품은 뭐가 있을까요? 테이블, 냉장고, 에어컨, 식기류 뭐 이런 것들이 다 직기비품에 속해요. 그래서 사장님, 자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직기비품은 가입 금액을 얼마로 잡아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평수를 딱 보고 저희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잡아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 들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직기비품에 우리가 건물을 딱 거꾸로 들었을 때 막 흔들었을 때 뚜두둑 떨어지는 것들을 그냥 일명 직기비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입 금액을 얼마로 잡을지 상담을 일단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시설인데 시설은 즉 뭐라고 했어요?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무실은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좀 없지만 음식점이라든지 휴게 음식점, 커피숍 있죠. 그런 데는 사실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잡아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을 나도 몰라.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 어느 정도 들어가져 있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설의 가입 금액을 받아갖고 오시는 게 중요하고 자, 동산인데 동산은 말 그대로 재고자산이에요. 내가 팔 수 있는 것들. 내가 팔 수 있는 것들인데 음식점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죠. 재료죠. 자,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는 뭐 술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또 냉동식품이 되게 비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지만 세종적으로 평균적으로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는 평균적으로 동산이 한 1,000에서 2,000 정도 돼라고 하면 동산 가입 금액을 잡아갖고 오면 되고요. 내가 소형 판매 시설, 즉 의류 판매 시설이다라고 하면 거긴 어때요?
동산의 가격이 굉장히 많겠죠. 더군다나 뭐 비싼 브랜드다라고 하면 매장이 작지만 어때요? 가격대가 비싼 거는 몇 억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판매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동산 가입 금액이 2억이다. 뭐 이렇게 넘으면 사진을 첨부해서 우리가 심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 곳이 뭐 의류를 판매하는 곳인데 브랜드가 좀 비싼 거다. 그래서 동산이 많다라고 하면 사진 한번 찍어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가입 금액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또 8번째 질문은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음식점이나 뭐 창고 요일 적용받을 때 들어가겠지만 군의 냉장 설치 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제품들, 예를 들면 정육점 같은 경우는 냉동실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제품의 가격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는 질문을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질문 자체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프린트해서 나눠 드릴 텐데요. 요거 보시면 자 9번은 가스 사용 여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음식점에는 요즘에는 뭐 전기로도 사용하는 데도 많지만 대부분 80% 이상은 뭘 사용해요? 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스를 사용하는데 건물 전체는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음식을 빨리 하려면 LPG 가스를 사용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쓰는지 LPG 가스를 쓰는지 혹은 LPG 가스를 쓰는데 용량은 어느 정도 쓰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상담하면서 쭉 어떻게 해요? 사업장님과 상담을 하시면서 적어 갖고 오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자, 음식점에 한해지만 다중이용 업소라고 들어보셨죠? 자, 다중이용 업소는 22개의 업종입니다. 그리고 MU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1년 번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밑에 제가 자, 휴게 음식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자, 일반 음식점은 사실은 지하에 있거나 지상에 2층부터 다중이용 업소에 들어가는 음식점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어느 업종인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다중이용 업소다라고 하면 MU로 시작하는 1년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장님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처음 오픈해서 난 모른다라고 하면 어디서 물어봐요? 관할 소방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MU 번호를 꼭 확인하셔서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다중이용 업소에서 빠진 업종들이 바로 엄마 대상 책임 업종인데요. 잠깐만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자, 다중이용 배상 책임에서 빠진 업종들이 자, 재난배상 업종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배상 업종에 보시면 자, 19가지의 업종인데 저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업종이 자, 숙박업소하고 1층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자, 1층의 음식점은 다중이용 업소에서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문을 열고 바로 나오면 입구라고 해서 사실은 다중이용 업소에서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음식점도 들어야 가입을 해야 된다. 의무보험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1층에 있지만 100제곱미터가 안 넘으면 재난배상에서도 빠져요. 그런데 내가
운영하시는 업종이 음식점인데 100제곱미터가 넘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재난배상 책임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체크를 합니다. 제가 만난 업종이 숙박이라든지 1층의 음식점 100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하면 재난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그분들은 무슨 1년 번호를 갖고 있냐면 C로 시작하는 1년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나 잘 몰라 라고 하시면 어디서 알아보시냐면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1년 번호를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다중이용 업소인지 아니면 재난배상 업소인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층별의 방화구역이 있는지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3번. 이 13번에는 업종에 어린이 놀이시설, 즉 뭐가 있냐면요. 특히 이건 또 음식점에 관한 건데 음식점 조금 큰 데 가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되어 있는 데 있죠. 보신 적 있나요? 매트만 하나 깔려 있어도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1년 반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그 음식점 안에 있는 놀이시설에서 놀고 있다가 거기서 다쳤어요. 이가 부러졌어요. 떨어지면서 낮은 미끄럼틀인데 떨어지면서 다쳤어요. 그래서 사업장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을 가입하고 있으니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왜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은 뭘 해주는데요? 그쵸. 거기서 다치거나 데이거나 잘못되면 배상을 해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매트 안에서 그 놀이시설 안에서 다쳤기 때문에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에서는 면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매트만 깔려 있어도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을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째는 14번째는 매출 확인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라고 하시면 연매출을 평가해서 잡아서 그냥 들어가야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1년 연매출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담하면서 알아보시고 나머지는 그거죠. 몇 년 납으로 해드릴까요? 5년 납, 3년 납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월 보험료는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상담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설계를 의뢰를 하시면 충분히 의뢰가 됩니다. 근데 그냥 주소하고 평수하고 이렇게 던져주시면 사실 설계가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물건에 대한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반 물건에 들어가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게 든든으로 사실은 설계를 해놓은 상품이에요. 화재 플러스나 든든으로 설계를 했을 때 보이시겠지만 건물 가입 금액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직기비품 5천만 원의 가입 금액 들어가져 있고요. 시설에 관련돼서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해서 5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음식점인데 100평방미터 정도, 100평 정도 되는 음식점을 설계해 놓은 거예요. 동산도 2천만 원 가입 금액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진 않겠지만 붕괴침강 동산이나 붕괴침강 동상 제외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붕괴침강 사태가 뭘까요? 좀 말씀드리기 무섭지만 상품 백화점처럼 무너져 내리는 게 붕괴침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태는 뭐예요? 흙사태가 막 밀려오는 게 사실은 사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에 사실은 이런 위험 요소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붕괴침강 사태 손해는 빼셔도 돼요. 왜냐하면 건물, 집기, 시설, 동산까지 다 들어가면 가입금 보험료가 얼추 좀 비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담보들은 사실은 상담하면서 뺄 수도 있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군액 폭발 파손 손해 있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음식점을 가입을 했다.
혹은 공장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가스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스 배상 책임을 가입을 하는데, 자, 가스 배상 책임이 가스가 뻥 하고 터졌어요. 연소 작용 없이 가스만 터졌어. 불이 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들어져 있는 가스 배상 책임으로 고객한테라든지 뭐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아니면 옆집에 담장이 무너졌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스 대인 대물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불이 나지 않고 연소작용이 없다 보니까 내 거를 못 보장받는 거야. 가스 배상은 누구한테 해주는 거야? 남한테 해주는 건데, 내 건물이라든지 내 직기 비품은 화재 시에서는 여기서 보상이 나가는데 그냥 폭발이 돼서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군의 폭발 발열해서 보상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상담을 통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재, 직기 비품, 시설, 건물까지 다 들어가진 가입 금액이라서 보험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환급금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상담하다 보면 이거를 좀 많이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장을 우선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냉장 손해, 아까 냉동 손해도 보상이 되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배상 책임 들어가져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유리 손해, 파손 이런 경우는 유리가 전면 유리로 됐는데 뭐 태풍이 왔다거나 아니면 누가 유리창을 깼다던거나 아니면 요즘에 차로 잘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 유리 손해 보장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음식물 배상 책임. 자, 음식물 배상 책임은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음식물 배상 책임을 넣을 때는 연매출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매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할 때 연매출까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 배상 책임 들어져 있고, 자,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은 아까 말한 대로 직원이 뜨거운 것을 갖고 가다가 고객한테 엎질렀거나 아니면 우리 집 문을 열다가 손가락을 다쳤거나 아니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이럴 때는 다 뭘로 해줘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음식점 하나를 보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배상 책임이라든지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게 아까 10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자, 보장 보험료는 50만 원으로 나갔고요. 자, 우리가 순수하게 적립금이 31만 3천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적립금까지 넣어서 판매돼서 5년 납 5년 만기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음식점에 한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설계할 때 내 건물 안에 뭐가 있었냐면 판매시설하고 체력 단련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높은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전산에 적용을 하면 높은 요율로 전산이 알아서 넣어주긴 해요. 그런데 내 요율만 적용받지 않고 체력 단련실 요율을 적용받았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살짝 더 높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플랜은 뭐냐면 이따 상품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드림빅 비즈니스 보장입니다. 이게 새롭게 나온 상품인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내 요율만 적용받는 거예요. 상대 요율은 적용받는 게 아니라 음식점이면 음식점, 밑에 세탁소가 있건 뭐 차량 정비업소가 있건 상관없이 무조건 내 요율만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담보는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까는 건물, 집기, 뭐 군의 폭발 이런 거를 다 따로따로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은 재산 종합 보장하고 배상 종합 보장으로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종합은 말 그대로 건물, 뭐 직기 비품, 유리 손해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들어가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뚱그려서 들어가져 있어서 혹시 설계할 때 군의 폭발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배상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이나 음식물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어서 배상 책임으로 종합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은 담보가 빠지면 보장을 못 받지만 드림빅은 담보를 다 넣어져 있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자
불이 나지 않고 가스가 터지지 않으면 보상받을 게 없지만, 그 드림빅 보장은 어떻게 보장하냐면, 남이 와서 유리창을 깨거나 아니면 남이 와서 파손을 하더라도, 불이 나서 파손이 아니라 뭘 파손을 하더라도 다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범위가 굉장히 좀 넓다. 그래서 내 요율만 적용을 받아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아까 50만원에 보장성 보험이 18만원 정도였다라면 얘는 보장성 보험이 14만 3천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저렴해졌죠. 그래서 환급금이 올라간다. 즉 얘는 아까 음식점 요율만 적용받았고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체력 단련실 요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같은 담보로 들어가더라도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얘하고 얘는 공장은 드림빅은 사실은 일반 물건만 설계가 됩니다. 주택 물건도 안 되고 일반 물건만 설계가 돼요. 그리고 든든이나 화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장이든 주택이든 설계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차이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물건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공장 물건에 대해서 가입사항 알아보면, 자, 위에 담보들은 다 똑같습니다. 계피 정보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업종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공장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공장도 마찬가지로 소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몇 층 몇 호에 평수까지 봐주시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알으셔야 되고, 중요한 건 10번에 원재료나 공정과정이나 최종 생산물,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재료를 가지고 혹은 완성품을 가지고 요율을 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쇄하면은 어떤 인쇄가 있어요? 굉장히 인쇄 많죠. 뭐 동판에다도 인쇄하고 종이에다도 인쇄하고 뭐 천막에다도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요율 자체가 틀려져요. 그래서 원재료가 중요하고요. 공정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옆에다 썼는데 그 공정 과정에서 그냥 우리가 플라스틱도 원래 플라스틱을 갖고 와서 뭘 쓰라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알갱이나 분말로 갖고 와서 사출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율이 변경이 되는데 거기다가 혹시 도금도 한다. 뭐 이런 거 건조 혹은 용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율이 살짝 바뀌고요. 사실은 도금은 저희가 인수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화학약품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도금 자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수가 좀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는지 상담을 하면서 혹은 거기서 어떤 재료를 쓰고 있는지 뭐 그냥 완성품을 갖고 와서 완성품이 나가는 건지 반제품을 갖고 와서 뭘 조립을 해서 나가는 건지 녹여서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최종 생산물 완제품을 가지고 요율을 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동판을 인쇄하거나 종이도 같이 인쇄하거나 플라스틱을 인쇄하거나 그러면 요율이 어떤 게 제일 높을까요? 플라스틱이나 종이 한 번 불이 나면 인화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높은 거를 요율을 적용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아갖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혹시 공장이긴 한데 가스 사용 안 하시는 데도 있지만 가스 사용 여부를 알아갖고 오셔야 되고 LPG를 쓴다라고 하면 총 용량도 알아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LPG 여부를 알아갖고 오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했듯이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기비품이나 뭐 공장은 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동산의 가입 금액을 재고자산이 많이 쌓여두는 데도 있어요. 그쵸? 근데 동산이 없는 데도 있지만 재고자산이 있는지 그 재고자산 가입 금액을 알아갖고 오셔야 되고 특히 기계. 공장은 기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가 뭐 몇천만 원에서 수십억대 되는
기계도 있어요. 근데 수십억대 되는 기계는 사실은 뭐 인수해서 그냥 인수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사진이나 실사가 사실은 들어와 줘야 돼서 가입 금액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위험률에 따라서 실사가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사진으로 되느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오시면 좋은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은 밑에 제가 써놓긴 했지만 공장을 가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상담하면서 알 수 있듯이 다 적어갖고 오되 가입 금액이 큰 게 있어요. 저희가 공장도 실손 보상을 합니다. 10억까지는 실손으로 보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가입 금액 자체가 커요. 공장이 큰다던가 아니면 기계가 크다든지 아니면 동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든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진을 첨부하고 실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심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진은 건물 외벽부터 사방을 다 찍고 안에 들어가서 공정 과정까지 다 찍어주시면 좋고요. 기계도 하나하나 다 찍어주시면 좋고 동산도 하나하나 다 찍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상담할 때 그런 거 있죠. 진짜 멀쩡한 공장인데 천막이 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가림용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보호하려고 쳐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천막이 쳐져 있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야적 동산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동산은 한 3억 정도 되는데 밖에 야적에 1억이 있어. 그러면 그 1억은 부담보입니다.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담할 때 요 밑에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서 갖고 오시고 천막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실사 보고서 작성할 때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려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막이 쳐져 있는 데는 인수 부담보긴 하지만 4급을 적용해 주면서 부담보를 적용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상당히 커지면서 보장은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상담할 때 꼭 넣어주셔야 되는데 있나? 없나? 없겠지? 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첨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사실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 갖고 오면 저희가 요율 책정하고 실사 사진 첨부합니다. 그런데 10억 정도는 저희가 실손 보상을 해요. 그런데 10억이 안 됐는데 왜 자꾸 심사 넣으라고 하죠? 라고 할 때는 고위험도를 인수할 때 아까 말했듯이 비발포성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든지 뭐 화학 제품을 산다든지 뭐 도금, 도색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해요? 실사를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위험관리 실사를 나가실 수도 있다. 아니면 사진으로나 실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챙겨 오시면 한번 나갔을 때 사진을 먼저 찍고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게 더 2번, 3번 물어보시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공장도 요거를 가지고 상담을 나가셔서 혹시 설계하시거나 아니면 설계 의뢰하실 때 요거를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공장 물건 실사 보고서요.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는지, 혹시 사고가 있는지, 원재료는 뭔지, 그 다음에 공정 과정과 최종 생산물은 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난방을 사용하고 있는지, 소화기는, 쓰고 있는 건지, 저희도 여기 뒤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소화기 할인이 적용이 돼요. 소화기 할인은 위험률에 관련된 것만 적용이 돼서 전체 보험료의 3%가 아니라 위험률에 대해서 3%고 또 뭐 감지기, 뭐 수신기 이런 거 세트로 있다라고 하면 전체 보험료의 위험 보험료의 8%가 할인이 돼요. 그래서 환급금이 높아지거나 보험료가 약간 저렴해진다라는 거. 그런데 사진을 꼭 동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 첨부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사 보고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가입 금액이 굉장히 크거나 위험률에 있는 물건지를 가입을 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집니다. 공장 물건 실사 보고서 말고도 일반 물건 실사 보고도 해요. 아까 말했듯이 의류업인데 굉장히 큰 브랜드라든지 근데 업소는 굉장히 작은데 동산이 굉장히 많다던가 이럴 때도 사실은 보고서가 들어가집니다.
예, 그래서 창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창고 물건도 어떤 거를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예, 인수가 되는지 여부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팀장님이 엊그저께 그 화재 보험을 업자에다가 하는데 직원들은 보장받을 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번 하셨어요. 우리가 화재보험을 들 때 사실은 직원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화재 배상 책임. 화재 배상 책임은 화재로 인해서 직원이 사망을 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을 하는데 그 외에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에서는 직원이 다치면 보장이 안 돼요. 음식물을 먹어도 탈이 나도 직원은 안 돼요. 되는 거는 뭐예요? 화재 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혹시 직원을 2-3명 모시고 있는 분들은 자 상해보험을 따로 가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DB 상품에도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물론 5명 이상이면 단체보험이라고 브라보 단체보험을 가입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5명이 안 된다, 3명이다, 2명이다 그래도 나는 저희 직원을 상해 쪽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상해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자, 수익자를 업주로 하시고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하시면 이 직원이 혹시 나가더라도 다른 직원으로 피보험자 교체가 가능합니다. 고용주로 들어가면 가능해요. 대신 맞아야 되겠죠. 건강도 해야 되겠고 심사도 타야 되고 보험료도 사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이렇게 가입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보험을 가입시키는 이유는 사실은 산재로 하기 싫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사망과 후유장애는 따로 어떻게 해요? 예, 합의를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걸 더 내야 되는데 못 낸다, 따로 가입할 게 없다라고 하면 그걸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상해보험을 추가적으로 따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물보험에는 직원의 상해보험은 가입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보험도 이렇게 2급자, 3급자 25,000원, 3만원 정도면 사망과 후유장애와 기타 특약들을 가입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보장보험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보통의 화재 플러스나 든든은 화재 시에만 직접적인 보상만 가능한데 드림빅 비즈니스는 화재가 아닌 우연하고 급격한 재산에 발생한 손해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화재 플러스보다 드림 비즈니스가 훨씬 범위가 넓긴 해요. 직간접을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보험료가 비쌀 것 같지만 아까 말했듯이 자기 요율만 적용받아서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말했듯이 주택이나 공장 물건은 가입이 안 되고 일반 물건만 가입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보상 사례인데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식점인데 횟집이에요. 직간접을 보장해 준다라는 말은 횟집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횟집을 가입을 시켰어요.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는 횟집에 자기 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돼요. 저희는 5만 원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1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자, 횟집은 그 수족관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 플러스로 횟집을 가입시켰는데 불이 났어요. 직접적으로 물고기가 타지 않았어요. 그 불이 나서 뜨거워서 어떻게 수족관에서 익사를 했거나 아니면 전기가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수족관에 있는 애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든든으로 기존에 가입시키는 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이 안 돼요. 직접 불이 타야지만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드림빅은 어때요? 상관없다라는 거야. 전기가 나가서 혹은 냉동실의 전기 파손으로 인해서 냉동실에 있던 물건들이 다 상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보장을 다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집기시설 파손. 우리 집에 단란주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고객이 술을 먹고
뭐 파손을 시켰다, 뭐 집기 파손을 했다라고 하면 자, 기존에 들어있는 화재보험은 안 해줘요. 그쵸? 그런데 드림빅에서는 해준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이제 음식물 배상 책임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요즘에는 PC방도 라면 뭐 이런 거 다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가입했던 것들은 PC방에는 음식물 배상 책임이 가입이 안 돼요. 업종 자체가. 그런데 뒤로 가시면 이제 음식물 배상 책임 업종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업종 배상 책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뭐 숙박업소다. 그러면 방이 객실이 몇 개냐? 뭐 뭐 영화관이다. 그럼 좌석수가 몇 개냐? 뭐 그다음에 병원이다. 그럼 그 침대 수가 몇 개냐? 이런 걸로 사실은 시설 소유자의 보험료를 측정을 했다면 지금은 드림빅은 뭘로만 한다? 면적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음식점으로 가입을 휴게소인데 세탁소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탁소 요율을 적용받아서 건물, 시설, 동산, 직기비품을 총 가입을 했더니 월 보험료가 91,000원 정도 나왔는데 드림빅은 휴게 음식점 요율만 적용받다 보니까 얼마 나와요? 38,000원 정도밖에는 안 나왔다. 왜냐면 드라이클린을 하는 세탁소 요율은 공장 요율이다 보니까 얼마무시하게 요율이 높아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안타까웠다가 그런데 자기 요율만 적용받는 드림빅으로 가입을 시키면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 파손, 전기 손해, 배상 책임 종합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배상 책임도 사실은 음식점, 그리고 예를 들면 반찬가게, 음식점 반찬 가게는 판매점이긴 하지만 조리를 직접적으로 하면 인수를 올려요. 그래서 음식물 배상 책임을 가입시켜 줬는데 이제는 그런 거 드림빅은 필요 없이 반찬 가게도 음식물 배상 책임이 들어가고 아까 말한 PC방, 게임방에서도 음식을 한다라고 하면 음식물 배상 책임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한 21개의 업종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차장 배상 책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무료 주차장 아니면 그리고 사진 첨부하지 않으면 인수가 불가했던 것이 공동사용 주차장 있잖아요. 음식점이 여러 개 있고 주차장을 여러 개 나눠서 쓰는 데는 그만큼의 공동으로 인수를 주차장도 드림빅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정비업소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차량 인테리어 업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튜닝이나 뭐 이런 거 해주거나 뭐 내비게이션 부착하는데도 차량 정비업소 그 증이 있어야지만 가입했던 것이 이제 업체도 차량 정비업소 배상 책임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량 정비업소 배상 책임이 어떤 거냐면 수리를 맡기고 제대로 수리가 됐는지 타고 나갔을 때 시운전했을 때 사고 시에 보상이 되는 거 말씀하시는데 이게 드림빅에서는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손해도 과거에는 뭐 판매점이라든지 의류 판매점 이런 데만 보상이 됐던 것이 지금은 전 업종의 유리는 다 보상이 되는 걸로 넓어졌습니다. 이만큼 많이 확대돼서 보장을 받고 있는데 자, 우리 교회나 성당에서도 밥을 해주잖아요. 거기서도 사실은 음식물 배상 책임을 넣을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교회는 아까 말한 공동 주차장은 인수가 안 돼요. 그래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조금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아까 본인 요율만 적용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형 업소, 대형 판매 시설이라든지 시장 요율은 그대로 똑같이 적용받아요. 우리 집이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서 음식을 판매한다 그러면 시장 요율을 적용받잖아요. 그리고 홈플러스에 있다라고 하면 대형 판매 시설 요율을 적용받는 거는 드림빅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넓어지고 보험료도 저렴해진 드림빅으로 사실은 일반 물건을 많이 설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도 조금 늘어났다. 그래서 수족관, 이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수족관 고장으로 인해 화로가 폐사했다. 가능합니다. 이게 불이 난 게 아니죠. 그런데 고장으로 인해서 폐사가 됐다라고 하면 가능한데 동산에 물고기면 물고기, 동물이면 동물을 꼭 반드시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에 관한 건데, 주택은 저번 주에 그냥 보장성이다라고까지만 얘기했는데, 주택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크게 3개 나눠져요. 그래서 주택을 어떤 걸로 요율이 제일 높은 게 사실은 단독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게 연립이고, 요율이 제일 싼 게 아파트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많아요. 보통은 이제 요거 보면은 상가형으로 되어 있어요. 쭉 밑에는 상가고 위는 아파트 되면 아파트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상복합인데 우리 밑에는 음식점이나 뭐 판매점이나 있고 그 위에 주택으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립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밑에가 상가이기 때문에 연립주택 요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데 밑에 공장이나 재봉 일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공장 요율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밑에 어떤 상가가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요율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이게 건물주예요. 저는 4층에 살고 있고 밑에 층은 다 세를 줬어요. 그러면 소재지를 구분해서 가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재지 1에는 상가, 일반 물건으로 가입을 시키고 2층이나 3층은 어때요? 단독주택 요율을 적용받아요. 다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요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 보면 아파트나 집안에 어린이집 있고 혹은 점집 있잖아요. 그걸 다 사찰 요율로 적용받고요. 아동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동시설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받고, 또 한 가지는, 풍수제가 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풍수제는 말 그대로 그 풍수제의 특약들이 들어가져 있는 건데, 우리가 아파트는 11층, 15층 이상부터는 특수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수건물의 풍수제는 가입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비특수 건물의 풍수제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현재 사고가 있는지, 그리고 지하가 있는지, 부속 건물이 있는지, 주변 환경에 사천, 바다, 산 이런 데가 있는지, 그리고 총 건물 중에 본인은 몇 층에 살고 있는지를 기재를 해서 우리가 심사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풍수제의 특약을, 지지는 아닙니다. 풍수제의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셔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상가였는데 제가 좀 고쳐서 원룸을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 업종 요율을 뭘로 받느냐라고 하면 임차인, 내가 들어와서 사는 세입자다라고 하면 단독주택 요율을 적용받지만 내가 건물주다라고 할 때는 그 사용 용도에 맞게 일반 물건 적용을 받아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도 사실은 오피스텔이라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온 것들은 어떻게 받아요? 아무리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건물주는 무조건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주택 저희 인보험으로 못 들어가고 일반 물건으로 설계가 해야 돼요. 그래서 담보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시 거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건물주가 들 때는 오피스텔로 들고 세입자가 들 때는 단독주택 요율을 적용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보험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재물보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저희도 헷갈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때 자료 한번 차려보시고 아니면 매니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그 기본사항 적어 오시는 것들을 꼼꼼히 적어 주신다면 제대로 된 요율을 적용받아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재물보험 2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